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에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도내 두 번째 혁신도시 유치할 계획인 익산시는 전남 광주의 통합 명분과 기존 혁신도시 반발 등으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익산시의회는 도내 두 번째 혁신도시 익산 지정해달라는 건의안을 채택했고 익산시는 전담팀을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의 무리한 공모사업 추진이 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 추진으로 이미 확보한 국비마저 삭감될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시의회는 집행부의 무분별한 공모사업에 대한 과감한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법 개정으로 지정 문턱이 낮아져 전국 11개 지자체가 유치전에 뛰어든 가운데 도내에서는 군산 월명공원이 유일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월명공원만의 고유한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전략 마련이 시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에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때문에 소멸 위기에 빠진 지자체마다 공공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익산시는 도내 두 번째 혁신도시를 노려왔지만 전남 광주의 통합 명분과 기존 혁신도시 반발 등 상황이 녹록치 않아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익산시 의회는 정부의 도내 두 번째 혁신도시를 익산으로 지정해달라는 건의안을 채택했고 익산시는 전담팀을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르면 다음 달 공개할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전남 광주 통합시가 공공기관 이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전남 광주와 전북은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한국마사회 등 유치 희망기관이 중복돼 있는 상황. 전남 광주는 반도체 산업 기반을 뒷받침할 관련 공공기관 유치 논리와 행정통합에 따른 우선 유치 명분도 갖췄습니다. 전북이 삼전닉스 반도체 투자에 이어 공공기관 유치에서도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광주 전남의 광역 통합은 지방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의 생존 전략입니다. 익산의 제2혁신도시 유치는 도내 경쟁에서도 낙관할 수 없습니다. 우선 전주권은 전북 금융도시 조성에 따라 금융 관련 기관이 집적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원칙이 기능 집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완주혁신도시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혁신도시협의회와 노조협의회는 국회에서 토론회를 갖고 2차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기존 혁신도시에 배치할 것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도내 두 번째 혁신도시 유치에 나선 익산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지방선거에서 약속됐다 해도 제2혁신도시 유치가 현실화될지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익산시의회는 13일 임시회를 갖고 정부에 익산을 전북 두 번째 혁신도시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기능 집적 원칙에 따라 농생명과 식품바이오 관련 기관 배치를 함께 주문했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농생명과 식품 바이오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KTX 익산역을 중심으로 한 우수한 광역 교통망과 새만금 배후 도시로서의 성장 잠재력을 갖추고 있어 전북 제2혁신도시 조성에 최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선국이 익산시도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혁신도시 유치 전담팀을 만들어 재난안전과 철도교통, 농생명 분야 기관 유치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혁신도시가 갖고 있는 우리 고용이라든가 산업에 여러 가지 미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지금 잘 아시는 대로 이게 지금 접근이 어려운 그 정보에 대한 그런 상황이고 다만 저희는 강력하게 요청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 계획 발표가 임박한 공공기관 2차 이전. 익산의 경쟁력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주느냐가 혁신도시 유치의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KCN 뉴스입니다. 군산시가 오늘 국회를 찾아 새만금 현안사업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김영민 부시장은 김의겸, 박지원 국회의원 등을 만나 내년도 국가예산에 새만금 현안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번에 건의된 주요 사업을 보면 318억 원 규모의 새만금 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 조성과 새만금 산업단지 아리백산단 지정 등 8개 사업입니다. 이원택 도지사가 새만금에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 리조트를 유치하려면 전북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새만금 관광레저 용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선도 관광시설이 필요하다며 복합 리조트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새만금 개발공사와 관련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투자 의향을 가진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특별법 개정이 이루어져 국회를 통과하면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을 위한 업무 협약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이원택 지사는 지난 10일 군산김제 부안의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장과 만나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을 논의하고 추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습니다. 전북도와 세계시군은 우선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특별자치단체 연합 출범 절차를 밟아갈 계획입니다. 현재 협약 내용과 일정 등을 조율 중이며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업무 협약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이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특위는 한병도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또 김의겸과 박지원 의원이 위원에 포함됐습니다. 전북이 삼전닉스의 반도체 투자에서 제외돼 소외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특위와 참여한 도내 의원들이 후속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 목소리를 낼지 주목됩니다. 삼전닉스의 반도체 투자에서 전북이 소외된 것과 관련해 도내 정치권에서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응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오늘 국가 주도의 대형 프로젝트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특위는 16일에 열리는 430회 임시회 본회의를 거쳐 11명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특위 구성을 놓고 뒷북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지사 선거 후보들의 선거 비용이 공개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14억 662만 원으로 가장 많은 지출을 했습니다. 민주당 이원택 후보는 10억 7,825만 원을 썼습니다. 국민의힘 양정무 후보는 3억 1,238만 원, 무소속 김성수 후보는 1억 2,863만 원, 진보당 백승재 후보는 1억 2,14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익산시의 무리한 공모사업 추진이 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 추진으로 이미 확보한 국비마저 삭감될 처지에 놓였다는 건데요. 시의회는 집행부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익산시의 무리한 공모사업 추진이 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남석 의원은 13일 5분 자유발언에서 익산시가 추진 중인 공모사업과 투자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5년간 익산시가 선정된 국가공모사업은 모두 352건. 사업비는 모두 6,400억 원으로 여기에 매칭되는 시비만 1,740억 원입니다. 하지만 막대한 시비를 투입하고도 일부 사업은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모에 선정된 352개의 사업 중 약 40여 개 사업의 추진이 미진하거나 정체된 상태입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22년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교통안전교육체험센터 조성은 시비 확보가 늦어져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 노후 상수관로 정비 사업은 시비를 마련하지 못해 확보한 국비 263억 원이 삭감될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메타버스 실증 사업 등에 100억 원의 시비를 들이는 동안 시민들의 안전과 경제를 책임질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의 재정 여건과 맞지 않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3년간 익산시가 발행한 지방채만 1,200억 원. 여기에 올해 본 예산에도 지방채 440억 원을 추가 편성해 현재의 재정 구조로는 기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오로지 공모 성과에 눈이 멀어 주먹구구식으로 공모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국가 공모 사업은 단순히 공모에 선정되는 것보다 이를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할 수 있는 재정적 동력이 있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조 의원은 무리한 공모 사업 추진보다 사업 우선순위를 다시 세워야 한다며 집행부에 과감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재정 건정성과 사업 실효성에 대한 숙제를 안게 된 익산시. 확보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균형 잡힌 재정 운영이 새 집행부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민선 9기 익산시의 시정 목표와 시정 방침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익산시는 익산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제출한 초안과 누리집을 통해 수렴된 시민 의견을 고려해 민선 9기 시정 목표를 익산 대전환 시민과 함께 여는 미래로 확정했습니다. 또 시정 방침은 기존의 행복도시에서 시민의 힘으로 완성하는 시민 주권 도시로 변경했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시정 목표와 시정 방침은 앞으로 4년간 행정 운영 방향을 결정짓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김재준 군산시장이 군산항 명칭 변경 추진과 해양관할구역 획정법률안 제정 움직임에 대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반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김 시장은 지난 10일 문여도 해양레저파크 개장식에 참석한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 건의문을 전달하고 두 사안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김 시장은 정부의 항만법 시행령 개정으로 군산항 명칭이 새만금 항으로 변경될 경우 127년의 역사와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내외 주요 항만은 대부분 해당 행정구역의 지명을 사용하고 있다며 광역항만 명칭에도 군산 지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지방의회 국외 출장비 부풀리기 관행에 대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전주지검은 국외 출장의 실질적 수혜자인 지방의원들이 송치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전북경찰청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도의회 등 도내 11개 지방의회 국외 출장과 관련해 예산을 부적정하게 쓴 혐의로 공무원 31명과 여행사 관계자 등 15명을 송치하면서도 의원은 1명도 송치하지 않았습니다. 군산시가 통합 돌봄 체계를 가동하면서 병원을 퇴원한 독거노인 등 44명이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군산의료원 등 의료기관 20곳과 통합 돌봄 업무 협약을 맺고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통합 돌봄 전담 인력이 돌봄이 필요한 퇴원 환자의 가정에 직접 방문해 건강관리와 영양식 지원 등 62종의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군산김제 부안갑 지역위원회가 조직 개편을 위한 상무위원회를 열었지만 소속 도시의원 상당수가 불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 군산지역위원회는 지난 10일 상무위원회를 열고 조직 개편안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당연직 의원인 도시의원 26명 가운데 시의원 4명만 참석했고 나머지 의원들은 불참했습니다. 불참 의원들 대부분은 신영대 전 의원 측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같은 날 도내에서 열린 별도의 워크숍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위원회 공식 회의를 외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선 9기 군산시의 첫 승진 인사가 나왔습니다.
5급 승진자는 인구대응 담당관 나은주, 기후환경과 신혜미, 안전총괄과 박문주 등 7명입니다. 또 6급 승진자는 기획예산과 이현순, 시민납세과 이경관 등 20명이며 7급 승진자는 25명, 8급 승진자는 35명 등 모두 87명입니다. 전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법 개정으로 지정 문턱이 낮아지면서 전국 11개 지자체가 유치전에 뛰어든 가운데 도내에서는 군산 월명공원이 유일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차별화된 전략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산림과 수변, 해양이 어우러진 복합 생태공간, 군산 월명공원. 높이 148m의 월명산을 중심으로 4개의 산이 도심과 맞닿아 있는 도심형 산지공원입니다. 1906년 개항기에 조성된 이후 근대문화유산과 풍부한 생태자원을 함께 품고 있어 역사와 자연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월명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은 지역사회의 오랜 수건입니다. 군산시는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지난 8년간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며 지정 요건을 갖추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국가도시공원은 최소 면적 300만 제곱미터에서 지난해 100만 제곱미터로 완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 간 경쟁이 본격화됐습니다. 도내에서는 월명공원이 유일한 후보로 꼽힙니다. 당초 전주 덕진공원도 후보지로 거론됐지만 부지 소유권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월명공원은 시유지 비율이 높아 도내에서 지정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 국비 지원을 통해 지방재정 부담을 덜 수 있고 국가 명칭에 따른 브랜드 가치 향상과 관광객 유치 효과도 기대됩니다. 월명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된다면 막대한 국비를 전액 유치하여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원도시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군산시 재정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 수 있습니다. 군산시는 오는 10월까지 사유지 확보를 마무리한 뒤 내년 상반기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군산만의 차별화된 정책 논리와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물론 정치권과의 긴밀한 공조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군산시 역시 다각적인 노력을 들여왔으나 타 지자체를 압도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공세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국 11개 지자체가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월명공원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KCN 뉴스입니다. 익산에서 지난 주말과 휴일에 걸쳐 사망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익산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시 30분쯤 왕궁면의 한 퇴비 제조업체에서 지붕 패널 교체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경찰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오전 8시 30분쯤 춘포면의 한 주택에서는 60대 남성이 숨진 채 화장실에서 발견됐습니다. 주택 내부는 불에 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산에서 등산에 나섰던 20대 여성이 열탈진 증상으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시 21분쯤 대당조 대장동 정상에서 20대 여성 A씨가 열탈진 증세를 나타내 소방당국이 헬기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당시 A씨는 의식은 있었지만 과호흡과 손발 저림 등의 증세를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날 군산은 최고 기온이 35.5도까지 올라 1968년 1월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7월 중순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무더위가 본격화하면서 도내 온열질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주말인 지난 11일에만 도내에서 온열질 환자 11명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15일부터 이번 달 10일까지
도내 온열 질환자 수는 모두 4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온열 질환자 수는 지난해에 비해 절반 수준이지만 지난 주말부터 무더위가 시작돼 갈수록 환자 수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차량 침수 사고가 5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차량 침수 사고는 지난 2023년 18건, 이듬해 17건, 지난해 18건 등 모두 53건 발생했습니다. 사고 대부분은 여름 집중호우 때 도로나 하천 인근 주차장 등에서 발생했습니다. 소방본부는 집중호우로 차량에 물이 차오르면 창문을 빠르게 열어 탈출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선거가 다음 달 15일 치러집니다. 현재 윤준병 현 도당위원장이 연임 도전에 나선 가운데 이성윤, 박희승 국회의원도 출마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선거는 다음 달 17일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 전초전 성격으로 도내 권리당원 19만 명의 표심을 확인할 수 있는 무대가 될 전망입니다. 후보군이 늘어날 경우 당내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당권주자인 송영길 국회의원이 익산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송 의원은 지난 11일 오전 익산 중앙시장을 찾아 상임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현장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민병덕, 김영호 국회의원과 최정호 익산시장, 정헌율 전 시장 등이 함께했습니다. 이어 오후에는 원광대 프라임관에서 민주당원과의 타운홀 미팅을 갖고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정치를 처음부터 구현해온 사람이라고 자부한다며 당대표가 된다면 전북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완주로 귀농 인구가 몰리고 있습니다.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 인구는 153명으로 1년 전보다 71.9%가 늘었습니다. 이는 전북 평균 증가율인 9.8%보다 7.3배가 높은 겁니다. 완주군은 귀농인 주거 지원과 교육, 상담을 연계한 정착 지원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자체 분석했습니다. 전주의 한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30대 피의자가 반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전주 안산경찰서는 절도 등의 혐의를 받고 도주했던 30대 남성을 체포해 12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피의자는 지난 2월 25일 전주 평화동의 한 금은방에서 2천만 원짜리 금목걸이를 훔쳐 달아난 뒤 다음 날 전주의 한 금은방에 이를 팔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가 충남 천안에서 다른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체포돼 인계됐습니다. 폭염으로 수산물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져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전북자치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도내 수산물 도매시장과 유통판매업체, 바닷가 주변 횟집 등을 대상으로 9월 30일까지 집중 점검합니다. 점검 내용은 수산물의 위생적 취급과 보관기준 준수 여부, 취급자 위생관리 등입니다. 아울러 횟집과 수산시장 수족관 물을 채취해 비브리오 균 현장 검사를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민선국이 익산시와 도의원들이 첫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최정호 시장과 간부 공무원들은 익산 지역구 도의원 5명과 오늘 모 음식점에서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익산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상호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도지사 공약과 연계한 지역사업 발굴과 도예산 확보, 주요 현안 해결 등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와 블랙야크 강태선 나눔재단이 고군산 서밋길 생태보전형 관광모델 개발에 손을 잡았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블랙야크 강태선 나눔재단 일행 38명은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방축도와 광대도에 머물며 로컬 음식 먹기와 바다 낚시 등 생태보전형 관광모델 프로그램을 체험했습니다. 또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주도의 수익사업 방향과 서비스 개선 의견을 냈습니다. 한편 블랙야크 강태선 나눔재단은 의류와 생필품으로 구성된 효박스를 마을 독거 어르신 가정에 직접 전달했습니다.
익산시에 첫 역학조사관이 배치됐습니다. 황승환 주무관은 오늘 익산시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황 주무관은 수습 역학조사관으로 활동하며 현장 경험을 쌓았고 질병관리청 등이 주관하는 역학조사관 전문교육을 수료했습니다. 역학조사관은 감염병 발생 시 감염원과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확산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섬유기업의 시장 경쟁력 강화와 온라인 판로 확대가 지원됩니다. 에코융합 섬유연구원은 도내 섬유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을 받아 5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업체는 국내외 전시회 참가와 전시 콘텐츠 제작 지원 등 9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또 온라인 사업화와 마케팅 콘텐츠 제작, 온라인 유통 채널 입점 등 7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바이오 기업 육성을 위해 원광대 첨단바이오 융합연구센터에 개방형 실험실 참여 기업을 21일까지 모집합니다. 원광대에 따르면 도내에 소재한 바이오 창업 기업과 예비 창업자, 도내 이전이 예정된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기업은 개방형 실험실에 입주해 네트워킹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기업 맞춤형 컨설팅과 외부 전문가와의 공동 연구개발, 시제품 제작, 투자 연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모현동에서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하는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주민자치위원회 등 7개 단체가 경로당 회원 100명을 초청해 사랑의 삼계탕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군산 어린이 공연장이 여름방학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어린이 창작 뮤지컬 깃털피리를 오는 7월 25일 선보입니다. 깃털피리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여정을 통해 자신감과 용기, 우정의 소중함을 전하는 가족 뮤지컬로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흐리고 비가 오겠으며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23도에서 32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군산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으며 파고는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